고지혈증은 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 같은 거는 따로 없을까요? 고지혈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치료하는 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약일 뿐입니다. 지방대사와 콜레스테롤 대사는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의 다른 말은요, 이상지질혈증으로 단순히 중성지방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전반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지혈증에 처방되는 약으로는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요, 로바스타틴이라든지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피다파스타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름 뒷부분에 모두 스타틴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죠. 이러한 약물들은요, 대부분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방해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기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스타틴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의 합성에도 방해를 해서 전체적으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는 이유는요, 이상지질혈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협심증,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처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스타틴 계열의 약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간독성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효소를 차단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간의 기능에 관여하는 만큼 간 손상과 간암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요, 스타틴으로 인한 간 손상 발병률이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요, 간혹 ALT라든지 AST의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모두 간염과 연관이 있는 수치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의 함량과 연관이 아주 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고용량의 심바스타틴의 경우에는요, 3개월 간격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투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서서히 호전되기 때문에요, ALT 수치라든지 AST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요, 발현 즉시 중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단하시는 것은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프라바스타틴의 경우에는요, 대규모 연구에서 이 약물이 간 수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위약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스타틴 투여군에서 약 5에서 10% 정도 비특이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요, 경도나 중증도의 크레아틴 키나제의 상승과 함께 근육 통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육통은요, 근육 경련 시 발생하는 통증과 유사하고요, 전신적으로 오거나 국소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육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복용을 중단하지 않게 되면은요, 횡문근 융해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소변 색깔이 갈색인 미오글로빈뇨를 보게 되어서 급성 신장괴사가 일어나서 신부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의 신독성은요, 신세뇨관 세포에 관한 미오글로빈의 독성작용에 기인하여서 그 결과로 고칼슘혈증이라든지 저칼슘혈증, 대사성 신증, 고요산혈증, 파종혈관 내 응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요, 당뇨병에 의한 신부전증이 일어나는 환자와 같이 복잡한 내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약물을 동시에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처음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 중에 근육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병원에 가셔서 그 약의 용량을 조절하시거나 약제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중이시라면요,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면 꼭 부작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란세치 주피터 연구에 의하면요, 혈당이 상승하게 되어서 최대 9%가량 당뇨병 환자가 유의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뇌와 세포막 등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한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요, 성기능 저하나 발기부전 등에 동반되기도 하고요, 기억력 저하 및 뇌기능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만을 조절할 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약물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면 이건 전적으로 전문의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하시면서 약물을 선정하시고 그 약물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스타틴 제제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경로는요,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가 좀 많고요. 체구가 작은 경우, 당뇨병에 의한 신부전증과 같이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받고 있는 경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수술 전후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스타틴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약물들과 함께 투여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두 고려하셔서 관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스타틴 약물만 투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면요, 그럼 나는 고지혈증 약을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약물로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에 좋은 영양제 혹은 챙겨 먹으면 좋은 성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달걀 노른자라든지 새우 같은 식품들을 꺼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요. 약 80% 정도는요, 간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요,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세포막과 뇌의 구성물질로 사용되고 혈관 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타민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이 간 기능을 활성화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엔자임 Q10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체내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염증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 순원대학교 장페이원 연구팀이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요, 코엔자임 Q10을 6개월간 투여한 결과 중성지방이 약 12.58% 감소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7.6% 낮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알려져 있는 키토산이라든지 키토올리고당은요,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고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막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도 같이 알려주세요.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중만 줄여도요, 혈압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나쁜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피하시고요,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지방 섭취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탄수화물 과잉에 의한 지방간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시고요, 단순당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버리고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시게 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